안녕하세요, 김현웅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가 잘못 개정돼서 이걸로 인해서 인허가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거나 인허가 절차가 거부가 되어서 막대한 손해를 보시는 기업들에 관한 어떤 내용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인허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 규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지자체의 조례까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법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도 해당 조례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인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특히 복합민원 이런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에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야 되고, 협의를 거친 후 접촉사항이 없어야지만 인허가가 나갑니다. 특히 환경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면은 어떤 지역에 폐기물 큰 관리시설을 짓는다든가, 그렇다면 이 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부서에서 다 협의를 거치셔야 됩니다. 환경이든 대기든 건축가든 도시개발과든 다양한 부서에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한 부서라도 문제가 있으면 인허가가 안 나가죠. 예를 들면 먼저 이제 이런 폐기물 같은 경우 먼저 환경청에다가 이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여기서 인허가 절차라는 거는 인허가 절차라고 좀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성 검토나 환경청에 이제 소규모 이제 영향 평가 관련된 이제 보고서들이 해당 지자체로 가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게 되면은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는 방법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데 특정 조례가 부당하게 개정이 되거나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이래서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큰일이죠. 수십억, 수천억을 들여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선행해서 여러 가지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관련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여기까지 중간까지 왔는데, 이런 조례 하나 때문에 사업을 이제 못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큰 손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법률 검토를 통해서, 아직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처분은 없는 거잖아요. 처분이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을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이제 판단을 받아서 해당 지자체가 이제 뭔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해당 조례의 내용을 무효화시키거나 이런 방법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가장 베스트한 방법은 어떤 인허가 절차를 거치기 전엔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작성을 해서 사전심사 청구를 넣어서 각 법률뿐만이 아니라 조례에도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에 검토를 받고, 문제가 없을 때 막대한 비용을 투자를 해서 인허가 절차를 거치는 게 가장 베스트한 방법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검토를 안 하게 그냥 바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가 잘못된 부분들은 그거는 조금 이제 바꿀 수 있거나 뭔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심사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같이 이제 행정사들도 이런 건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죠. 해당 지자체의 조례 개정 부분이라든가 조례 여러 가지 무효화에 관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나 고충민원을 넣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게 되면은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지자체에 사전심사 청구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미리 검토를 받고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사후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만약에 나중에 어떤 처분이 나왔다면 그러면은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통해서 보충 메뉴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